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스타토익의 RC 라수인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8월 10일 토익 적중 특강을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게 될 건데요. 자, 우리 중간에 보는 시험입니다. 자, 우리 여태까지 중간에 보는 시험은요 약간 좀 쉬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점수가 오히려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요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 홈페이지에서 자, 이 문제를 다운로드로 받으셔가지고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저와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파트 5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토익 출제자의 의도를 보시는 거. 그 다음 이 문제를 갖다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거의 대부분의 파트 5, 6의 한 60, 70%는 해석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요거 그냥 바로 해석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휘 문제는 해석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 1번부터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보니까 쭉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A, B, C, D 보니까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는요 토익 시험에서 매달 출제가 되는데 인칭 대명사라면 주로 경문제가 참 잘 나오죠. 그중에서 소유격이 참 잘 나오는데 1번 문제는 바로 어떤 게 정답인지 가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find란 여러분들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명사 앞에라고 소유격 그냥 찌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는 바로 find의 목적어 자리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걸 제껴보니까 그쵸. A번은 주격이라서 탈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C번은 their own 이라고 해서 소유격이니까 얘도 탈락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B번 아니면 D번 바로 B번의 소유 대명사나 제기대명사 요거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읽어보니까 자, 아키텍트 건축가들이요 알아냈습니다. 뭐를? 자, 바로 have trouble ing가 나오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고 해서 have trouble ing. 자,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생각해내는데 고안해내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냈다는 얘기죠. 누가요? architecture 지들이 말이죠. 지들이 바로 여기서는 architecture 자기 자신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제기대명사들하는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 이제 유식한 말로 제기대명사의 바로 제귀 용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지난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달 7월달 아니라 6월달 같은 경우도 말이죠. 우리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자리가 find란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바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서 나온 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8월달에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온다면 거의 명사 앞에 소유격이 답이 되겠지만 우리 제기대명사의 제기용법도 잘 기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의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니까 A, B, C, D가 바로 무슨 자리입니까? 자, 문장의 주가 safe system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묶어주면서 미션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죠. 토익 시험에서 나오는 동사 어휘 문제 자동사, 타동사 문제가 참 잘 나오고요. 기본적인 동사 유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바로 뭐가 답일까요? 자, 쭉쭉쭉쭉 다 보다 보니까 supervisors 보자마자 to 부정사가 이렇게 딱 나오네요. 바로 몇 형식 동사를 찾냐면은 목적어, 그다음에 투부정사를 가지는 그런 5형식 동사를 찾는 겁니다. 물론 해석을 다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일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바로 목적어, 그다음에 투부정사. 자, 그다음에 이 monitor 하는 주체는 뭐다? supervisor가 이제 monitor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가진 동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잘 모르신다면 자,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볼까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5형식 동사로서 어떤 구조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어떤 구조를 가진다? 그렇죠. 투부정사를 가지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말이죠. 무려 5개월 연속 나왔고 올해 들어와서도 바로 6월달, 5월달 이렇게 쭉쭉쭉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런 동사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urge, require, 요거 최근에 출제됐죠. 그 다음 encourage, allow, enable, cause, expect라고 해서 enable도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이 바로 목적어 다음에 투명사를 가지는 그런 동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네, 보기를 보니까 뭐가 나왔죠? allow, 목적어, 투부정사들은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allow가 답이지만 다음에는 뭐가 된다? 목적어 다음에 여기 자리에 미쳐놓고 문제를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쌍방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대표적인 5형식 동사 굉장히 중요하니까 혹시나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암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아이들의 수동태가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 그다음에 투부정사, 얘가 목적어 앞으로 오면서 수동태가 되면 be allowed 투부정사, be encouraged 투부정사에서 be pp 투부정사 나온다. 요까지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 be required 투부정사에서 연속 2개월 나왔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다 보시면 되겠죠. 2번의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니까 여러분들 simple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문제니까 해석 문제 아니다. 바로 품사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낸 이유는 이것도 거의 매달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자, update 프로그램이라는 게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는 바로 make가 나옵니다. make. 이게 바로 키워드 단어가 되는데 make 보자마자 그냥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토익이 정말로 좋아라는 거, 토익이 정말 잘 나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make라는 동사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어떤 특징이요? 이런 거죠. 자, make, find, leave, consider, keep. 딤이라는 동사는 말이죠. 목적어 다음에 뭘 가진다? 형용사를 가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토익도 진화를 합니다. 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나온다? 이런 게 여러분들 예전 패턴이었다면 요즘에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가지는 동사 어떤 거 있게? 라고 해서 이런 동사를 거꾸로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쌍방을 다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공교롭게도 make, 목적어 다음에 들어가는 뭐 된다? 바로 형용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형용사를 보니까 여러분들 simple 형용사 맞고요. simplify 동사니까 안 되고요. simply 부사니까 안 되고 simpler 라고 해서 여러분들 ER이 들어가지만 얘도 형용사의 비교급도 형용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A번 simpler, D번 simple 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정답이 뭘까? 바로 여기 나오는 much가 나오죠. much. 자, much라는 건 보통 형용사로 쓰여서 much 다음에 불가사 명사 나오는 게 여러분들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much가 나왔다는 얘기는 부사로 사용됐다는 얘기죠. 왜? 이 자리가 make 목적어 형용사니까 말이죠. 자, much가 부사로 사용될 때는요. 주로 비교급을 강조할 때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much, even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D가 아니라 몇 번이 되는 거다?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make라는 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가진 동사 하지만 그 형용사 앞에 much가 있는 관계로 바로 형용사의 비교급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들 simpler 다음에 혹시 then이 안 나옵니까?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것보다 라는 개념일 때는요. then을 안 써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바로 simpler, much simpler 라는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토익이 정말로 사랑하는 오형식 동사 반드시 기억을 해둔다 보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니까 여러분들 A, B, C가 또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자리를 보아하니 더라는 한정사가 있고요. 다큐멘트라는 명사 사이에서 말이죠. 얘를 수식하는 바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서류가 include 포함시켜놨습니까? service contract, 여러분들 계약이라든가 이런 목록을 갖다가 포함시켜놨다는 얘기죠. 어떤 서류일까요? 그럼 서류랑 여러분들 잘 쓰는 바로 형용사를 찾아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걔 중에 어떤 학생, 만족된 서류. 내가 봤을 때 이게 만족된 서류에는 말이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혹시 B를 한 학생이 있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satisfy는 사람의 감정 동사입니다. 그래서 satisfy customers라고 해서 여기 뒤에 나오는 명사가 사람이 나올 때는 말이죠. satisfy를 쓸 수 있지만 다큐먼트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B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서류일까요? 뭐 수정되거나 뭐 첨부되거나 뭐 동봉된 서류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겠다? 그쵸,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도요. 우리가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뒤에 1급을 같이 놓습니다. 서류랑 잘 쓰는 거 있죠.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동봉됐다, 뭐 첨부됐다 이런 거 있죠. 뭐 수정됐다 그런 아이들. 그래서 궁합으로 평소에 암기를 하신다면 바로바로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의 정답 attached document라고 해서 A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니까 여러분들 advertise라는 여러분들 동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역시나 이 문제도 매달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해석을 하셨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문제의 취지 한번 볼까요? 자, 어쩌고 저쩌고 보니까 여러분들 client's sale 이란 게 주어가 나오고요. on furniture 갈로로 엮어주면서 주어 그리고 뭐다? 미션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 해석하지 말고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봅니다. 자, 뭘 봅니까? 바로 뒤를 보시는 게 참 좋다는 얘기죠. 자, 빨리 뒤를 보니까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봐? 여러분 좀 뭐 기분 나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반드시 기억나셔야 되는 거.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뭘 보냐? 뒤를 봐. 뒤를 보니까 혹시 뭐가 나왔습니까? 전치사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을까요? 아니면 뭐가 나왔다? 부사가 나왔다? 거의 수동태가 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PP 하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뭘 볼까요? 뒤를 봐.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부사 하나 뭘 쓴다? BPP를 쓴다는 얘기죠. 물론 전치사 앞에 자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동태가 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동사 자리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 몇 번 탈락이다? 일단 B번 탈락되고요.
A번, C번, D번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공글기도 과거 진행, 과거 수동, 그냥 과거가 나옵니다. 자, 시제는 여기 last week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뭘 봐? 뒤를 봐? 뒤를 보니까 뭐예요?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바로 수동태가 들어야 되겠죠. 광고하면 뭘 광고하는데 뭘? 뒤에 목주가 나야 되지만 목주가 없는 관계로 수동태가 됐다. 재빨리 그래서 몇 번? C번으로 그냥 찍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뭘 봐? 뒤를 봐? 전치사, 아무것도 답, 부사, 정답, 수동태가 답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해석할 필요 없고 전치사 보시면서 바로 C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그러면 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도 역시나 매달 나오는 그런 품사 문제가 되겠죠. 제가 지금 준비한 파트 5가 15문제인데 요거는 정말로 시험에 거의 매달 나오는 그런 문제만 준비했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포인트, 특히 요즘에 이런 거 좀 알짱알짱 거리면서 잘 나온다. 이런 걸 갖다 제가 모아놨으니까요. 여기 나온 15문제만 잘 습득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여러분들 시험 보는 파트 5는 문제 없이 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6번도 그런 얘기인데요. 아라는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refundable 이라는 형용사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들 형용사를 꾸미는 바로 무슨 자리가 되겠다? 바로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손쉽게 바로 몇 번? 그냥 D로 찍으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번에 나오는 부사 여러분들 어떤 문제 나오는지 정리를 해둘 테니까 봅니다. 여기 보죠. 자, 토익 시험에 나오는 부사 문제는요. 거의 딱 2문제밖에 안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휘 문제가 여러분들이 발목을 제일 많이 잡지 사실 문법 문제는 나오는 게 뻔하거든요. 자, 첫 번째 보시니까 뭐다? 완전한 문장 뒤에 부사가 나오는 겁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문장이 여러분들 끝났는데요. 그 뒤에 들어가는 거 바로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문장 끝에 부사인데 학생들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문장 끝이 나면 그냥 부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 그냥 완벽한 문장 뒤에 들어간 게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동사로 끝났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 동사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면 요 뒤에 뭐 된다? 목주가 나야 되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장 끝이네 해서 부사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동사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동사가 자동사라면 목주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부사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금방 보셨던 뭘 봐? 뒤를 봐? 뒤를 보니까 전치사 아무것도 없다. 부사. 그래서 수동태 다음에 또 부사. 왜냐면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왜냐면 목주가 지금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토익 시험에 나오는 부사 문제는 완전한 문장 뒤에 들어가는 부사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일부러 이름을 좀 달아봤습니다. 일명 이간질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둘 사이를 갖다가 자꾸 이간질 시켜놓은 자리. 무슨 얘기냐? 주어랑 동사 사이를 갖다가 늘 같이 붙어 다니는데 그놈의 사이를 갖다 이간질 시켜놨어요. 그 다음 PP라는 수동태죠? 그 사이를 갖다 또 이간질 시켜놨습니다. ing 진행형인데 그걸 갖다가 또 이간질 시켜놨어요. have PP 현재 완료인데 그 사이를 갖다 또 이간질 시켜놨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부사 문제가 되겠죠. 요거는요 매달 나옵니다.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심하면 정말 4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부사 문법 문제는 요거로 그냥 해결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6번의 정답보다 간편하게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바로 여기 사이에 얘네 늘 같이 붙어있는데 그놈의 가를 갖다 이간시켜놨다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6번의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이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니까 또 recruit라는 동사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일단 동사 어휘가 아니라 문법 문제라면 제일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수, 또 뭐 시제, 또 뭐 태. 요걸 갖다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문장이 주어는 요게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 미추는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동사 수, 시제, 태가 돼야 되겠죠.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하냐? 여기 associate라고 해서 이렇게 s로 끝났습니다. 과연 이거는 단수로 받을까요? 복수로 받을까요? 이런 문제죠. 자, 어떤 학생들 s로 끝났으니까 복수네? 라고 해서 복수 형태. 그럼 복수 형태 10원밖에 없네? 라고 해서 바로 찍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때 associate 할 때 A가 뭐죠? 대문자입니다. 혹시 이걸 갖다가 복수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제임스 다음에 혹시 is를 적을까요? R을 적을까요? 제임스 S로 끝났네? 이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죠. 제임스는 사람 이름이 됩니다. 얘도 고유명사니까 S로 끝났다? 복수가 아니죠. 단수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10번은 답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제로 가보도록 할까요? 시제는 토익에서 물어보면 그냥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안에 시간호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yesterday가 나왔다면 과거를 써야 되는 거고요. tomorrow가 나왔다면 미래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 7번에서 시간 나타낸 어구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죠. over the last 기간 명사가 딱 나옵니다. 지난 몇십 년간에 걸쳐서가 나오거든요. 그 몇 년간에 걸쳐서 주구장창 해왔다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바로 무슨 시장 잘 쓴다?
그죠? 현재 완료형 잘 쓴다는 얘기죠. 자,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D번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have recruited가 없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일치에서 어떤 학생은 또 hav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정답 바로 몇 번이다? D번 되겠죠. 그렇다면 선생님 현재 완료형 잘 쓰는 거 요즘에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바로 이런 것들이죠. 바로 over, the past, over the last 기한 명사. 자, over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라고요? in, 또 뭐라고요? for, 또 뭐라고요? during 같은 거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현재 완료가 답이지만 저는 거꾸로 어떤 문제 낸다? 여기다가 미주쳐 놓고 over 대신에 in 대신에 for 대신에 during 같은 거 정답 얘기죠. 혹은요, over the past, 혹은 last 여기다 미주쳐 놓고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늘 여러분들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보실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 뭐다? 현재 완료형 잘 쓰는 시간 오구 보시면서 바로 D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됐으면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요 문제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학생들 다 맞으시겠지만 의외로 매달마다 출제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미주신 거 앞뒤 관계를 보는데 일단 미주신 거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notification이라는 주어가 나오고 is라는 동사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주어 동사 앞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쵸, 접속사가 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도 customers may cancel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나왔으니까 바로 절이 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접속사, 전치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절대로 답이 안 되는 거 몇 번? 그쵸, C번과 D번은 제거하셔야 되겠죠. 왜요? 이런 아이들은 전치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A번 하면 B번인데 provide that 얘는 뭐다? if랑 같습니다. 뭐뭐 한다면이랑 조건이랑 같겠죠. 근데 지금 제가 접속사를 두 개를 적어놨지만 요즘에 나온 토익 시험의 접속사 문제는 보기에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해석할 필요 없이 여기 접속사 자리네. 자,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 하나 나왔어요.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겠죠. 전인사 자리네. 근데 보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리를 일단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전치사일까 접속사일까 그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주어 동사 앞에 접속사니까 A번, B번으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는 해석해봐야 되겠죠. 자, 고객들이 말이죠. may cancel,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their magazine subscription, 바로 정기 구독을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penalty 없이. 뭐 돈 내는 거 없이요. 자, 그다음 notification, 공지사항이 is sent by email, 이메일을 보내줘야 되는데 말이죠. at least 1 month in advance가 돼 있죠. 미리 한 달 전에 이 공지사항을 갖다가 이메일로 보낸다면 뭐가 됐어요? 돈 낼 필요 없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조건의 개념이니까 몇 번 되겠다?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토익 고수는요. 요거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자, 보통 provide that 이라고 해서 뭐뭐 한다면이란 조건을 나타내는 if는요. 자, 보통 조동사가 may라든가 can이랑 좀 잘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뭐 한다면 뭐뭐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if를 갖다가 즉 provide에서 갖다 확신하는 이유는 여기 may라는 조동사가 있죠. 옳거니 이게 또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답을 A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치사, 접속사 요 구분 어떻게 할까요? 요겁니다. 전치사는요. 바로 뒤를 봤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명사 아니면 뭐 낸다? 동명사가 나오면 되는 거.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전치사 다음에 명사를 적을까요? 아니면 동명사를 적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도 여러분들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뭘 봐, 뒤를 봐 이런 얘기죠. 뭘 봐, 뒤를 봐. 뒤를 봤는데 혹시 목적으로서 명사가 동반된다면 얘는 동명사, 단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일 때 타동사입니다. 왜냐면 타동사가 목적을 가져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명사일까 동명사일까 왔다리 갔다리 약간 헷갈린다. 그럼 재빨리 뒤를 보시면서 목적어 나왔다면 동명사를 찍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접속사는요.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절과 절을 연결하기 때문에 뭐랬나? 주어 동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미주신 걸 봐서 명사가 나왔는지 주어 동사가 나왔는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 A, B, C, D 보기에서 평소에 외웠던 전치사인가 접속사인가 종류를 갖다가 암기하신 상태에서 답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경우에서 접속사가 두 개 나왔다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는 may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조건임을 또 암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8번의 정답 몇 번? A번. 역시나 매달마다 나오는 패턴이 전치살래, 접속살래 이런 문제 나오니까 좀 익히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8번의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이 여러분들 최근에 들어서 또 잘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는데요. 자, 여기 말이죠. to 다음에 들어가는 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에서 to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to가 있고요. 전치사의 to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이때 to는 무슨 to일까? 자, 투부정사의 to랑 전치사의 to랑 해석으로 해서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해석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투부정사의 to인지 전치사의 to인지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압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토익에서는 전치사의 to가 나온 게 거의 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때 to, 이때 to. 자, 영어에서 to는 투부정사의 to가 있고 전치사의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의 to를 갖다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요. 기본적으로 토익 시험에 나온 전치사의 to를 갖다가 여러분들 저 언급해봤습니다. 자, 읽어보죠. be subject to 이런 거. 자, 뭐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be committed to, be devoted to, be dedicated to 라고 나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ing 형태가 많이 나오죠. 무조건 ing가 아닙니다. 전치사의 to이므로 명사도 나오지만 주로 ing가 답이다 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 다음 be accustomed to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어디 익숙하다, 친숙하다가 되겠죠. 자, 요것도 많이 틀리더라고요. in addition to, 이때 to도 무슨 to다?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ing라든지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 look forward to, ing라고 해서 역시나 얘도 전치사의 to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은 토익 시험에서 아주 잘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반드시 암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9번의 정답은 혹시 A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그죠? 여기는 be committed to 라고 해서 들어가는 경우죠. 이때 to가 무슨 to다?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명사라든지 동명사가 들어간데 뭘 봅니까? 자, 뒤를 보니까 young professional 이라는 목조와 동반되니까 동명사가 들어간 몇 번? 예,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9번에 있던 결론은 뭐다? 아, 내가 평소에 to를 투부정사 to일까? 전치사의 to일지를 구분해야 되겠다. 근데 전치사는 뻔하다. 이런 거만 외우면 되겠지. 라고 해서 암기하시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9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 안 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 문제를 낸 이유는 뭐냐면 말이죠.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이때 to에 대해서 투부정사일지 전치사의 to인지를 갖다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갔던 to는 거의 다 투부정사의 to였습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든가 뭐뭐 할 명사라고 해서 바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to가 나온다는 얘기는 투부정사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제 다음번에 또 전치사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익히라는 차원에서 제가 내봤다 이런 얘기죠. 9번의 정답 바로 B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도 사실은 여기 올부터 눈이 갔다면 이거는 하수입니다. 고수들은 여러분들 미주신 거 앞뒤 관계 보면서 1초 안에 뚝 찍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요런 분사 표현을 아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바로 적어볼게요. Unless otherwise mention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unless otherwise stated, instructed, specified라고 해서 별다른 언급, 명시, 지상이 없으면은 바로 분사 구문의 관형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otherwise, otherwise. otherwise는요 이렇게 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unless otherwise mentioned 혹은요 unless mentioned otherwise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시나 이 분사 구문도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좀 잘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덤으로 이런 분사 구문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요게 있네요. 바로 as pp 형태로 들어와서 as discussed, as mentioned, as indicated, as stated라고 해서 논의한 대로, 언급한 대로, 명시한 대로라고 해서 as pp가 나오는 형태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늘 잘 나오는 거 있죠. when, ing라고 해서 뭐뭐 할 때 이런 것도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번은요. 그냥 1초 안에 바로 풀리는 거네요. unless, 그죠. otherwise noted라고 해서 들어간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빨리 여러분들 처음부터 자꾸 읽는 습관을 버리시고요. 자, 이 문제 왜 냈지? 하면서 미주신 거 앞뒤 관계를 보시면서 이게 어떤 문제 갖다 파악하면서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0번에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가보도록 하죠. 11번은 뭐 that, those, which, whose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 과연 뭐가 될까요? 자, 일단 여기는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동사가 뭐가 나왔죠? is intended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toto에서 여기까지 묶어줘야 되겠죠. 자, 이 사람에 의해서 교육 이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을 당한 어떤 클래스 수업이 말이죠. 바로 is intended for 누구를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ing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C번과 D번은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which, who, whose, whatever, whoever 이런 거 있죠?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자, 접속사 역할하는 얘기는 동사가 2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is intended라는 동사가 하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C번과 D번은 안 된다. 그 다음 해석 자체도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업 말이죠. 누구를 위한 거다? 뭐요? 어떤 거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 뭐뭐를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개념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혹시 이런 표현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요. those,
those. 대명사의 those인데 말이죠. 이때 those가 people이라는 사람을 받는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those는 혼자 쓰이지 않고요. those who, those ing, those people, those with라고 해서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수식하는 아이가 who라든가 분사라든가 전치사구가 와서 those who, those ing, those people, those with에서 뭐뭐 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뭐다? those, ing 여기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those majoring 들어가는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those만 그런 게 아니라 anyone도요. anyone도요. anyone who, anyone ing, anyone pp, anyone with라고 해서 뭐뭐 하는 얘는 어느 누구나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선생님은 who, ing, pp, with를 가지는 게 anyone도 있고 those가 있는데 그럼 차이가 뭡니까?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차이는요. those 얘는 무슨 취급한다? 복수 취급합니다. anyone은요. 무슨 취급한다고요? 단수 취급한다는 얘기죠. 여기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who, needs라고 해서 단수 동사 나왔으니까 정답은 여기서 anyone이다 도시다? 그렇죠. anyone이 답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저를 따라 해볼까요? those who, those ing, those people, those with 뭐만 사람들. 그 다음 anyone은요. anyone who, anyone ing, anyone people, anyone with가 되는데 차이는 바로 those는 복수, anyone은 단수가 되겠다는 얘기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those밖에 없네요. 정답 A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ing 앞에는 anyone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보기에 anyone과 those가 안 나온다. 나온다면 이처럼 동사를 보면서 풀 수 있게 나온다는 얘기죠. 11번의 정답은 바로 those, ing가 되겠습니다. A번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문제 중에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맘때쯤에 출제했던 여러분들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주어 동사 좀 찾아볼게요. A, B, C가 굉장히 복잡해. 이건 뭘 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좀 봅니다. 자, 보니까 cosmetic company가 주어고요. test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experience가 이때 품사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experience 자체는 형용사도 될 수가 있죠. 경험을 가진. 근데 여러분들 경험을 가진 improvement가 웃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experience는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동사가 두 개가 나왔다. 그렇다는 얘기 뭐가 됐습니까?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ABC에서 접속사 역할하는 게 뭐가 될까요? 이것밖에 없죠. 여러분들 who, which, where, why, whatever, whoever 이런 거 있죠? 그로 생긴들이 바로 접속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된다? home이라는 게 있네요. home. 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 바로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자, cosmetic company 이 화장품 회사가 테스트했습니다. 새로운 여러분들요 머리 케어하는 그런 제품을 말이죠. 500명한테. 근데 그 500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경험을 했다는 얘기죠. 굉장히 여러분들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most of whom 할 때 whom 뭐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받는 거에다가 동사가 두 개 나오니까 이걸 연결하는 접속사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됐나? 바로 most of whom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보통 토익 시험에서는요. most of whom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혹은 most of them을 적을래, whom을 적을래 해서 여기다가 미추라고 문제 물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of라는 전치사 다음에 them이라고 해서 목적격, whom이라고 해서 목적격 둘 다 들어갈 수 있지만 whom이라는 아이 있죠. who, which, where 이런 것들 접속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문장 안에서 동사가 두 개 있는지 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C번 되겠죠. 해석을 해보셔도 이 500명의 사람들의 대부분이라는 말이 되겠고요. 접속사 역할하는 게 C니까 정답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거는 관계대명사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된 겁니다. 사실 토익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who, whose, which라고 해서 주로 주격, 소유격이 참 잘 나온다는 얘기죠. C번의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A, B, C, D가 어휘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슨 어휘입니까? 바로 형용사 어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형용사 어휘의 대부분은요. 거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수거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찍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요? be. 동사에 대한 보호자료로서 with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바로 be 형용사 with가 나온 것 중에서 잘 어울리는 거 뭐가 될까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be comparable with라고 해서 뭐뭐로 호환 가능하다, 뭐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one problem with a newly developed blast mobile application이죠. 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새로 개발한 이거에 한 가지 문제는 뭐가 됐습니까? Not completely. 완전히 스마트폰이랑 호환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셔도 되지만
해석을 했을 게 아니라 평소에 be compatible with라고 해서 요걸 갖다 기억하셨으면 그냥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몸으로 호환되다 바꿔 쓸 수 있다. 정답 바로 C번 되겠죠. 하지만 저 같으면요. compatible 문제 될 게 아니라 여기다가 미추라고 문제 될 겁니다. 저기서 뭘 쓴다고요? with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13번의 정답 C번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여기도 지금 보니까 A, B, C, D가 무슨 연결어가 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빨리 뒤를 보죠. 뒤를 보니까 store, 주어가 나오고요. was open, 동사가 나옵니다. 자,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바로 접속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럼 여기서 접속사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몇 번 탈락되죠? 자, 해석 하나 말았거나 A번은 절대로 안 됩니다. However, 얘는요, 유식한 말 우리가 접속 부사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접속 부사 자리는 어딘 줄 아세요? 미신과 캔마, 주어 동사라고 해서 여기 자리 들어간 게 바로 however 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컴마가 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안 되겠죠. 또 안 되는 거 because는 모르겠지만 because of로 끝나는 전치사니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when, where, why, whatever, whoever, which 이런 거 다 접속사죠? by the time도 접속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B번, C번으로 여러분들 압축할 수 있는데요. 자, 나름대로 토익 공부한 학생들, 토익 고수들은 문장 전체를 쫙 봅니다. 보면서 이게 답이네 라고 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 여기 was opened라고 해서 과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had pp라고 해서 had pp 형태가 나오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석하기 전에 과거랑 had pp 이런 거랑 잘 쓰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B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by the time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by the time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들 딱 두 가지 정도의 버전이 나옵니다. 자, 요거 by the time은요. 일단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건 바로 첫 번째가 참 잘 나옵니다. by the time 때 조건 주절의 시제가 뭐다? 미래가 아니라 미래 완료라고 할지라도 현재 쓴다라는 이런 버전이 있고요. 지금 같은 문장에서 by the time 과거 뭐가 됐습니까? had pp라는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안 되면 해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가게가 was open to the public. 대중들한테 오픈됐을 때 여러분들요. 이 Marston Farmer라는 게 뭐 된다? 벌써 여러분들 세 번째 걸 열려고 했다는 얘기죠. 자, 오픈한 건 과거지만 계획은 그 이전에 세웠기 때문에 had pp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언제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빨리 토익 조란 틀을 보시면서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르셨다면 외워둡니다. by the time, 현재, 미래 완료. by the time, 과거, had p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익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위의 문장이지만 사실 밑에 문장도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14번의 정답 뭐다? by the time, B번 찍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by the time만 할 줄 알면 안 되고 was open, 그 다음에 had pp라는 요 동사 시제까지도 같이 익혀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14번의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5의 마지막 문제 15번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몇 번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좀 문장을 좀 봤는데 느낌이나 감으로 의존한 학생들은요. 주로 A번과 B번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한 학생들은 A를 안 했다. 그 다음 뭔가 또 안 오고 있는 학생이에요. 왜? 컴마 다음에 대에서 못 쓴다 이런 것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되나요? 하지만 A도 B도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컴마가 나오면서 자기가 습관적으로 대가와 위치를 쓰고 싶지만 그렇다면 얘가 주격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동사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allowing. 얘는 동사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A번과 B번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so that 같이 붙어있는 거 있죠? so that 같이 붙어있는 거는 can과 could랑 잘 씁니다. 제가 일부러 so that을 갖다 빨리 발음합니다. so that 왜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요. so that 붙어있는 거는 can과 could랑 잘 써서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문장의 뒤를 보니까 can과 could란 동사 안 나오거든요. 그럼 뒤도 안 되네? 그럼 내가 모르는 뭔가 있나? 네, 여러분들 잘 모르는 C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유식한 말로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무슨 얘기냐? Senior partner, 이 사람이죠. 랜디 앤드루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added 동사가 나오면서 컴마 ing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구조죠. 주어 동사, 컴마 ing가 나오는데 그럼 됐잖아요. 근데 뭘 넣으라고 합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역대 2개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thereby ing라는 i랑 thus ing라는 i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therby가 2번 나왔고요. thus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면서, 그래서 뭐뭐 하다는 개념이죠. 정답 바로 C번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풀었던 방법대로 내가 문법적인 걸 완벽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좀 내가 알고 있는 걸 갖다 이용해보면서 A도 안 돼, B도 안 돼, D도 안 되네? 그럼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네, 여러분들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정답 바로 C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를 제끼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 능력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분사구문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주어 동사 컴마 thereby thus ing라고 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래서 뭐뭐 하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답 바로 C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파트 5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파트 6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는 여러분들 16번에서 19번 바로 편집글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6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어떻게 풉니까? 물론 처음부터 주구장창 읽어본 학생이 있겠죠. 하지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요. 16, 17, 18, 19가 과연 어떤 문제고 내가 이걸 과연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앞뒤만 보면 되는지 그냥 앞만 보면서 바로 찍을 수 있는지 내가 다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쭉 한번 볼게요. 16번 보니까 A, B, C, D가 동사, 어휘 문제니까 요거는 해석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17번도 보니까 졸지에 뭡니까? 부사, 어휘니까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네요. 그 다음에 18번 보니까 A, B, C, D가 동사 갖고 장난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9번은 문장 삽입입니다. 그럼 4문제 중에서 무려 2문제가 어휘 문제고 그 다음에 19번 같은 거는 문장 삽입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볼 수밖에 없는 경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걸 쓴 날짜가 9월 1일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소가 나오면서 The Bronson Community Organization, BCO입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답니다. 뭐를요? 자, 미션 자리가 동사, 어휘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는 바로 is annual fall festival이라고 해서 목주어라는 바로 타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를 하게 돼서 기쁘겠습니까? 뭐를 하게 되어서요? 바로 take place at 어기 정서가 나오면서 9월 30일이라고 해서 날짜가 나오죠. 9월 30일 언제 몇 시에 뭐 된다? 요 페스티벌을 한다라는 것 갖다 모아서 발표하거나 공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는 얘기죠. 그런 단어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바로 뭐랬나? announce 한다. 정답 바로 C1 되겠죠. 커멘트는 여러분들 논평하거나 언급하는 거고요. 우리가 페스티벌을 논평하고 언급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합니다 라고 해서 공지하는 거니까 announce. 정답 C번 되겠죠.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여기는 부사. 자, 그러면서 여기 there will be many exciting activity. activity도 굉장히 신나는 것도 많고요. shows at festival. show도 있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를 포함해서요? including delicious barbecue dinner. 저녁 바베큐 디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들 같은 경우는 must pay an $8. 8불을 갖다가 여러분들 입장료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 proceeds. 요 단어 참 좋네요. proceeds는 여러분들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판매한 수익금이죠? 그건 어떻게 해요? 사용될 겁니다. 바로 뭐? renovation 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겁니다. 우리 이런 행사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행사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있고 뭐 저녁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입장료 8불인데 말이죠. 우리가 그 돈을 거둔 거 가지고 renovate 하는 데 쓰인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사용된다라는 이 아이랑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 자주 사용된다는 아니고 우리가 모은 돈을 가지고 주로 쓸 겁니다. 아니면 조금 쓸 겁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다라는 여러분들 단어랑 잘 맞는 게 뭐냐면 주로 이렇게 사용될 거예요. 아니면 전체 그렇게 사용될 겁니다. 라고 해서 대부분 학생들 B번 아니면 D번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B번이 답일까? D번이 답일까? 다 썼을까? 아니면 주로 썼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 때리겠죠. 자, 여러분들 몇 번 하셨습니까? B번, D번 중에서. 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파트 6죠. 파트 6는 독해지문을 갖다 발췌한 겁니다. 그러면 물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앞문장, 뒷문장을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자, 요거는 여러분 독해를 발췌한 거니까 뒤에 부분이나 어딘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17번의 정답 primarily B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전체를 안 쓰고 부분적으로 쓰였다? 주로 쓰였다? 왜 B가 답입니까? 자, 그거에 여러분들요 정답이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나옵니까? 여기 보니까 프로젝트가 말이죠. 이런 거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네요. The remaining funds가 되겠죠. 남아있는 금액은요. will go toward 어디로 갑니까? A city cleaning campaign이라고 해서 일로 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불 정도 여러분들 입장료로 해서 다 모았는데 그 돈은 주로 레노베이션한테 쓰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된다? 이 캠페인에 쓰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 쓴 게 아니라 주로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해서 17번에 몇 번 되겠다? primarily 라는 B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B를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왜 D가 안 되는지 갖다가 설명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뒤에까지 읽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있으면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This special event, 이벤트는 말이죠. 그 다음 미션 자리가 동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동사 자리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요. D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가 this event라고 해 단수니까 B는 안 되겠죠. 그럼 현재일까 과거일까 요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 그렇죠. 9월 1일 되겠습니다. 9월 1일인데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9월 30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1일에서 바라본 9월 30일은 미래가 들어야 되는데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과거를 쓸 수 없는 거겠죠.
차선책으로 뭐 된다? A번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일종의 사실로 될 수 있는 거니까 현재시를 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알고 있고는 미래인데 미래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차선책을 골라본다는 얘기죠. 여기는 차선책이고 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현재 과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바로 미래적인 표현 나와야 되는데 과거는 아니니까 A번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19번 가보죠. 그래서 이벤트가 여러분들요 약속할 거란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을 거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에 들어갈 단어 뭐가 됐어요? 야, 우리 이런 이벤트 한다. 와서 좀 즐겨봐. 이런 얘기죠. 왔으면 좋겠네. 그런 얘기. 자, 끝. 마무리로 여러분들 들어갈 단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자, we hope that you will join us. 우리한테 합류했으면 좋겠다. 라고 들어간 몇 번? 바로 A번으로 여러분들요 답을 처리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파트 6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네 문제 중에서 이걸 갖다가 다 처음부터 읽어봐야 될지 아니면 앞뒤만 봐야 될지를 갖다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 7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파 7은 바로 3중 지문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독해를 푸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무턱대고 막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바로 이 글의 종류가 뭔지 보셔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여기 타이틀을 보시면요. 20번에서 24번 Refer to the following emails. 이메일이 두 개가 나오고요. Attachment. 바로 첨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메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될까요? 누구한테 보냈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이번에 이메일은 말이죠. 보내는 사람이 Karen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의 풀 네임은 바로 뭐가 됐어요? Karen Martin이 되겠죠. 그런데 뭐가 되겠어요? 받는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에요? Jeff가 나오고 크리스틴, 그 다음에 엘리샤가 나와서 3명이 나온다는 얘기죠. 보통 토익의 패턴은 내가 너한테 보내면 네가 나한테 보내는 답장 형식의 어떤 이메일과 편지였다면 이번에는 보내는 사람인데 받는 사람이 무려 3명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저도 이 사람 오늘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네임을 기억하시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대문자에 있죠. Jeff Stanberry라고 해서 JS 이렇게 적던가 아니면 크리스 시몬스라고 해서 CS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문자를 적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 이름은 라수진입니다. 저를 갖다 미스라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수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진이라고 했을 때 라수인 줄 알아야 되고요. 미스라라고 하더라도 라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캐런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풀네임 뭐 된다? 캐런 마틴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는 마틴을 물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 풀네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이메일은 누구한테 보냈는지 갖다 이름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들 종류가 나오죠.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토익을 좀 공부한 학생은요, 이거 딱 보자마자 느낌이 나옵니다. 종류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토익 시험에서 특히 이중 지문, 삼중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아이들의 공통점을 물어본 거나 아니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연계 지문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뭐가 되겠어요? 또 이메일 되겠죠. 누가 보냈어요? 제프라는 사람? 혹시 제프가 첫 번째 질문에서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제프 스탠스베리라고 해서 JS 제가 대문자 적어놨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한테요? 자, 여기도 보니까 받는 사람이 무려 캐린, 그 다음에 크리스틴, 얼리샤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너한테, 얘한테, 쟤한테 보냈는데 제가 너한테, 얘한테, 나한테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 이메일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구분해 놓고요. 그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중에서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분류를 잘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5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이 첫 번째 문제가 어느 지문을 보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될지 혹은 5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 내가 3가지를 다 봐야 되는지 그걸 갖다 여러분들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보니까 who, 누구냐 물어보는 거죠. 누구요? 마틴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첫 번째 질문을 쓴 사람이 되겠죠. 캐런 마틴이었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첫 번째 질문에서 있을 답의 가능성이 있고요. 자, 21번 같은 경우는 what feature, 특징이죠. 어떤 특징입니까? all of the properties mentioned in the attachment라고 해서 attachment은 바로 두 번째 여러분들 지문 되겠습니다. 거기 첨부한 내용에서 언급된 말이죠. 거기 장소하는데 그거에 뭐가 됐습니까? 바로 특징을 갖다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것도 뭐? 모두. 바로 공통점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1번 딱 보자마자 느낌 나와야 돼요. 아, 요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됐어요? 왜냐면 4가지를 쭉 봐야 되니까. 근데 그나마 이런 것도 공통점이니까 우리가 눈에 딱딱 띌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 아니라 그 특징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샅샅이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종료 15분 남았다. 시간이 별로 없네. 이럴 때는요. 그 문제는 약간 제껴놓고 푸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라리 이 문제를 갖다가 다 읽어보느니 내가 풀었던 문제를 갖다가 좀 한 번 더 읽어서 정답률을 올리는 게 좀 좋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하지만 21번은 여러분들 공통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쭉 유관선을 보셔서 답을 체크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5번은 바로 스탠스베리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얘는 누구였었죠? 그죠. 세 번째 지문을 쓴 사람이 제프였었나요? 그 사람에 관련된 문제니까 25번의 정답은 바로 세 번째 지문에 있었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있을 거고 얘는 두 번째 있을 거고 얘는 뭐가 된다? 세 번째 염들요 답이 있을 거고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23번 갑니다. 23번은 여러분들 시먼스에 대해서 물어보죠. 시먼스. 혹시 시먼스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죠. 어디요? 바로 받는 사람의 크리스틴 시먼스가 나오고요. 여기 첫 번째도 보니까 여러분들 크리스틴 시먼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받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네임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마지막 24번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먼스가 첫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이런 얘기죠. 그 다음 24번은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유관상 봤을 때 연계 지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죠. 자, 5문제 이중지문, 3중지문 중에서 말이죠. 바로 종류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쭉쭉 열거돼 있다. 그 다음 이거는 반드시 연계 지문으로 두 가지를 보든지 세 가지를 보든지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 A, B, C, D 종류는 바로 두 번째 지문에 있었었죠. 근데 스탠스베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 번째 지문을 쓴 사람입니다. 얘가 지금 선호하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랑 세 번째를 같이 봐야 됐다는 얘기죠. 요 정도만 문제를 구분하시고 나서 들어가는 거랑 막 읽다가 잠깐 뭐 했지? 왔다리 갔다 하는 거랑 여러분들 시간차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실 때 여러분들 몇 번? 20번 가기 전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시면서 왔다리 갔다 하면서 문제 푼다 이런 얘기죠. 자, 일단 첫 번째 마틴이 누굴까 물어봅니다. 자, 마틴에 대한 정보. 자, 첫 번째 가보죠. 자, Karen Martin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Hello everyone 라면서 I think our dinner meeting. 자, 우리가 저녁에 미팅을 했나 봐요. 자, 어디요? Chama Delight라는 이곳에서 했는데 그게 was productive 해서 굉장히 생산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I'm really excited. 굉장히 신났습니다. We are opening new branch office in Atlanta. 아틀란타 염들 새로운 염들 지사를 내게 돼서 굉장히 기뻤다는 얘기죠. 근데 I know, 알아. We are going to do great job. 바로 representation LTR consulting이 나오죠. 바로 LTR 컨설팅 거기에서 이 컨설팅을 갖다 대표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 얘기하고요. I've already spoken with several potential clients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몇몇 고객들과 앞으로 이제 있는 잠재적인 고객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했고요. They are eager to see what kinds of financial investment가 되어 있죠. 자, 어떤 종류 염들 재정적인 어떤 투자를 갖다가 우리가 메이크가 되겠죠. 우린 누굽니까? 이걸 쓴 사람이 바로 Karen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주는 거는 바로 Financial Investmen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LTR Consulting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바로 뭐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어느 직종에 일한다? 바로 Financial 쪽에 일한다는 얘기죠. 그걸 찾아보시니까 몇 번 되겠어요?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Financial Investment가 나왔고 Consulting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1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두 번째 지문에서 공통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쭉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상 보니까 여기 나옵니까? 첫 번째 지역도 파킹 랏이 나오고요. 두 번째도 보니까 파킹이 나오고요. 세 번째도 보니까 파킹이 나오고요. 네 번째도 보니까 뭐가 났습니까? 파킹이 나오죠. 그렇다면 이 네 장소에 대한 어떤 공통점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파킹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걸 찾아보니까 21번의 정답 뭐 된다? 파킹 에리아.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 B번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2번은요. 스탠스베리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벌써 제가 표시해놨죠. 세 번째 지문을 보라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가보도록 하죠.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프 스탠스베리라고 나옵니다. Hi all, sorry, I couldn't join the dinner.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디너를 참석을 못했대요.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말이죠. I was out of town. 제가 여기 없었다는 얘기죠. Only got back a couple of hours ago 라는 얘기죠. 몇 시간 전에 이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dinner?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지문에서 뭐였습니까? 자, 디너 미팅이 있었다고 했었죠. 어디요? 바로 차마 딜라이트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미팅을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제프라는 사람은 갔다 안 갔다?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돌아왔으니까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서 알 수 있는 거 몇 번 되겠어요? 이 스탠스베리라는 사람은 바로 저녁 미팅 때 함께 못했다는 얘기죠. 어디요? 그 이름이 바로 차마 딜라이트인데 여기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 참석 못했다. 그런 정답 몇 번? C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23번은 어떤 문제였습니까? 이 시먼스가 되는데 이 사람은 세 번째 있었었죠. 이 사람의 풀네임이 어떻게 된다고요? 크리스틴이었습니까?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는데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요거에 대한 정답은 세 번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쨌든 저녁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서 I read all of your comments regarding the what we should do.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갖다 내가 읽어봤고요. 크리스틴, 얘가 누굽니까? 얘죠.
얘죠. 시먼스. 크리스틴, I know that we have a limited budget. 알아. 우리가 예산이 좀 빠듯하는 거 안다. 하지만 getting a place in the suburb. 우리가 외곽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요. 장소를 얻는 거 말이야. would not be a good for us가 돼 있죠. 우리한테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크리스티한 사람은 뭐다? 여기 앞에 나왔던 두 번째 장소에 말이죠. 쭉쭉쭉 나오는데 그 장소 중에서 이 사람이 마음 들었던 거는 서버브 에어에다가 연들 하고 싶었나 봐요. 왜냐면 예산이 좀 제약이 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야, 네 의견 말이야. 그거 이해는 가는데 말이지. 외곽에 연들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읽어봅니다. We would lose access to many clients. 왜냐면 많은 고객들한테 접근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니? Agree with 엘리샤가 돼 있습니다. 엘리샤는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사람의 의견은 뭐가 돼 있어요? We should go for downtown location이라고 해서 우리는 도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서요. 답을 풀어보도록 하죠. 23번의 정답은 이 사람은 뭐가 됐어요? 시먼스라는 사람은 어디? 서버브 에리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걸 쓴 사람 제프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바로 그죠. 서버브 에리어에 이 사무실 갖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니까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24번에 봅니다. 센스베리는 뭘 주장합니까? 두 번째 지문에서 장소가 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선호하는 거는 바로 다운타운 돼 있습니다. 다운타운. 다운타운 여러분들 도심이죠. 도심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요. 중심부란 얘기입니다. 그럼 중심부에 관련된 연결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어디 나왔을까요? 쭉쭉쭉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거기 중심부란 단어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central이란 여러분들요. 단어도 여러분들 중간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몸의 중간에 있는 게 뭐가 돼 있어요? 심장이 되겠죠. heart. 바로 이게 중심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commercial district라고 해서 상업지구가 있는데 그 상업지구의 중심부에 우리 여기 빌딩이 위치한 곳이 어디라고요? 이 주소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세 번째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곳은 어디? 바로 세 번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80이 들어가는 몇 번? C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팟7까지 풀어보셨는데 말이죠. 중요한 건 뭐가 돼 있어요? 팟7도 2중 지문, 3중 지문 같은 경우는 글의 종류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나서 뭐 이 문제를 갖다가 내가 몇 번째 식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거 정도만 분류하더라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문제 5, 6, 7까지 다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특히 5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요즘에 잘 나오는 거, 그다음 매달 잘 나오는 문제만 제가 엑기스만 모아서 정리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험장 가시기 전에 반드시 보시고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요 이번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강남 파고다 스타트에게 RC 미친 적중률 나신 강사였습니다.